자, 우리 오늘 현대시 흰바람 벽이 이후부터 해서 다 끝까지 들어간다고 하셨죠? 선호사 흰바람 벽 다 나간 거 맞습니까? 쌤이랑 다 정리했죠? 선호사랑 흰바람 벽. 그래서 오늘은 8번부터 13번 상수까지 좀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쉼없이 쭉 6편의 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안 받은 사람들 쌤이니까 배우 20분에 최대한 마치 보기로 할게. 근데 양을 다 끝내야지 마칠 수 있어. 손을 빨리 들어가야 돼. 괜찮아, 해볼게. 가자마자 다 끝내면 한 20분에 끝내주면 안 돼. 알겠어. 여기 책 쌤한테 넘겨라. 쌤이 실수로 50분에 시작하자는 생각을 했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8번 갑시다. 한 그림이 다른 그림에게 26쪽. 그래서 이번 외박부 가서 그냥 모든 걸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푸시면 그냥 끝. 그날에 이제 엑기스 자료가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사 보강 한번 해야 되고요. 한국사요? 아니요, 국어사요. 국어사는 천상이쌤이 진도를 다 나가시고 난 후에 우리가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안 하신 설명은 안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천상이쌤 국어사 끝나는 대로 바로 문법 보강 한번 6월 3일날 했던 대로 문법만 하는 날 잡아가지고 진도 나가고 나면 완전 순항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순항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려면 뭐 해야 된다? 모든 교재에 나간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6작품이 여러분 숙제가 되겠네요. 미뤄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딴 거. 네, 점검 좀 잘 해주세요. 내일 2교시 쌤이랑 같이 공부 좀 합시다. 내일 2교시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면 쌤이 좀 점검해 줄 거고 문법 요소 어려워하는 것들 좀 잡아줄 테니까 내일 2교시 올 수 있으면 와주세요. 한 그림이 다른 그림에게 정의선 시인의 작품입니다. 필수 작품의 기틀에 자유시각하듯이 주제는 님과 재회를 하고 싶대. 재회 밑줄, 기대 밑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 나갈 밑줄. 타인의 표현기법 보시면요. 반복법 밑줄 한번 떠주시고 반복되는 표현의 통사구조에서 분율감이 형성이 됩니다. 분율감에 나갈 밑줄, 통사구조가 특히 많이 반복이 돼요. 2번에 별표 하나 쓰실까요? 수미상관에 나갈 밑줄 끄시고 주제 강조뿐만 아니라 수미상관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원하고요. 주제 강조 옆에다가는 운율 형성 적어주시고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구조적 안정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서술어에 생략된 표현을 통해 서술어가 생략돼서 시가 마무리되죠. 여운 있게 마무리도 됩니다. 3번에 미래의 가정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면 미래의 가정적 상황에다가 밑줄 뭐뭐 할 수만 있다면 화자의 소망이 간절하게 드러납니다. 화자의 소망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본문 내용 갈게요. 어느 날 선데이 말이야 미래의 상황에다가 밑줄 가정해 보내죠. 당신과 내가 당신의 동그라미 내 동그라미 치시고 저 책상 위에 분홍색 교재를 하나 찾아가세요. 날과 시실로 만나서 날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로 세로로 만나서 말이야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꿈에다가 하트 표시하시고 그 하나의 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야.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의 꿈이 뭐가 되나?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우리가 하나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날과 시실로 만나서 우리가 꿈을 이룰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꿈으로 만나서 또 문장구조 반복이지.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한 폭의 비단에다가도 하트 아름다운 사랑과 결실에다가 밑줄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기다리니 밑줄 한번 꺼주시고 기다리다의 종결음이 니가 붙은 거지. 기다리다 기다리고 기다리지 기다리니. 그래서 종결음이 니에다가 동그라미. 이럴 때 기다리는 종결음에서 말하는 화자의 무슨 태도? 의지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나는 기다리리에서 일리는 의지라고 적어주시고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겠다. 이럴 수만 있다면 나는 기다리리. 문장의 어순이 뒤집어졌으니까 무슨 법? 도치법. 도치법도 밑줄. 1부터 5회까지 한 이야기는 이거네. 나의 시실로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그 다음 이야기로 갑니다. 5월의 침묵에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화자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마이너스의 힘겨움이에요. 5월의 침묵에 마이너스 외로움에도 마이너스. 그래서 이 침묵과 외로움의 힘겨운 고난 속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손 어떤 거야? 위로와 위안이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밀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그윽한 눈으로 들여다볼 때 손에다가는 별표, 그윽한 눈도 별표,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위안의 마음으로 그윽한 눈으로 들여다볼 때 이렇게 서로가 연대의 마음을 가질 때 유대의 마음을 가질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춥게 하다의 춥게 하리 리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종결함이 리가 여기에서는 의문형이네요.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겠어 라는 것으로 춥게 할 수 없다라는 반대 의도를 강조하는 서리적 의문형이네요. 춥게 하리에서 리에다가 동그라미 의문.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인 거야. 기다리기에서 열리는 의지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수 있겠나? 춥게 할 수 있겠어? 라는 리는 춥게 할 수 없다라는 서리적 의문의 리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행복한 길만 밟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길은 고통이에요. 고통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렇게 그 고통의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야지 우리의 한 폭의 비단과 꿈이 이루어지는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생의 순리입니다. 외롭고 긴 기다림, 외롭고 긴 기다림에 너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그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꿈에다가도 하트. 자 그럼 이게 다거든요. 핵심 꼭 체크해서 시연의 의미를 따져보면 날씨가 신실은 당신과 나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뭐다? 하나의 꿈, 당신과 내가 함께하는 꿈과 궁극적 소망이야. 꿈에다가 밑줄 그시고 궁극적 소망도 밑줄 그시고 당신과 내가 이루어내는 게 뭐야? 한 폭의 비단이야. 당신과 내가 만나서 얻게 되는 사랑의 결실이지. 사랑의 결실도 하트. 그래서 우리가 지나와야 되는 길들은 어떤 거? 추운 길목과 겨울을 지나가 현실의 고난과 고통,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자. 계속 하다가 가정법을 사용했는데 가정형 화법에다가 밑줄 그시고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하자가 바라는 소망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소망을 솔직하게에다가 밑줄 그시고 소망의 심리적인 요구를 보다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강하게 표현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럼 우리가 꿈꾸는 꿈이라는 것은 뭘까? 영원한 사랑도 될 것이고 말이야. 이거 수능 발전 클래스 한번 보고 갈까? 우리가 이번에는 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느냐? 영원한 사랑에다가 밑줄 그리고 있잖아. 시대적 현실의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꼭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었잖아. 소중한 가치에다가 밑줄 우리가 꼭 이루어서 지키고 싶은 그런 가치들 그리고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삶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27페이지 바로 이어갈게요. 1번에 밑줄의 제목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라고 했을 때 한 그리움과 다른 그리움은 나 동그라미 당신 동그라미 그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자라는 메시지였다면 구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도를 추구하는 자세를 구도라고 하는데 종교적 메시지의 구도는 아니다. 그리움이라는 초상적인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의인화 괜찮죠 그죠? 의인화에다가 밑줄 두 대상이 서로에게 느끼는 정서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움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움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당신과 내가 만나서 날과 시실로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을 이룰 수만 있다면 대화체의 형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화체의 형식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2번 갈게요. 윗글에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해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다가 밑줄 그시고 지켜야 되는 가치, 소중한 가치 1번 정의, 자유, 평등, 평화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한 거야. 지금 우리가 그윽한 눈으로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밀고 그윽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의 삶이라고 생각해야지.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다음 4번 3번 문제도 뭐뭐 한다면 뭐뭐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기다리리 춥게 하리라는 종결어미가 기다리리에서는 의지 춥게 하리에서 열리는 의문형의 서리법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왜냐 5번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시적인 여운을 준다라고 했을 때 기억은 괜찮아요. 기억의 가정 표현의 불완전한 문장은 기억은 여운을 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니은이 여운을 준다라고는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 의도를 강조하는 거. 니은은 오히려 의도 강조이기 때문에 니은은 X. 4번으로 가볼까? 보기의 맥락에서 윗글을 해석을 할 때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 사랑하지만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의 연인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서 밑줄 그러니까 분단 시대의 극복에다가 밑줄 화합이라고 했죠. 화합이라는 분단 시대의 극복 가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면 답은 그냥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번에는 우리가 거꾸로 찾아보자. A가 뭘까? 두 대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의 존재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의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거 날씨가 시시 좋지 않아? 오, 좋아. 날과 시. 두 대상이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그리움. 그렇네. B의 외로운 그리움. 그리고 두 대상이 만난 이후에 해소해야 할 감정의 앙금에다가 X 하시고 갈등 관계였던 적이 없는데 무슨 앙금이 있겠어, 그치? 앙금에다가 X. 두 대상이 만나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그윽한 눈일 것 같지 않아? 뒤에서 들여다보는 그윽한 눈. 5번에 두 대상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견뎌야 되는 고통의 시간, 오랜 침묵과 기다림, 외롭고 긴 기다림, 딩동댕. 6번 갈게요. 화자는 추운 길목에서 어느 겨울의 고난도 모두 극복하고 당신과 함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의 꿈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시켜 본다면 화해, 사랑의 길, 공동체적 삶. 오늘 마치고는 바로 헤어져야 돼서 좀 아쉽네요, 그죠? 내일 2교시에 만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이 좀 안 됐다라고 하면 내일 보면 쌤이 진짜 잘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한 그림이 다른 그림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쑥 갑니다. 쑥. 시들이 다 짧게 핵심들이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쑥. 옆에다가 이 말을 한번 적어 놓을까? 개별적이라고 적으시고 개별적, 독립적 플러스 화합이라고 적어 놓자. 개별적, 독립적 플러스 화합, 조화 이렇게 적어 놓을까? 숲에서 시작하자는 깨달았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플러스 화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무들의 모습. 자연의 나무들의 모습은 플러스야. 숲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은 숲을 이루지 못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비판적 어조가 이 시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갈래는 자유시다 서정시. 주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로 잡았으면 좋겠다. 조화에다가 동그라미. 특징 첫 번째, 자연과 인간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 자연과 인간의 대비에다가 밑줄 쭉 중요해. 그럼 위에다 표시도 하고 가자. 자연은 플러스, 인간은 마이너스. 그러지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반복적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라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시작하자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지향하는 삶도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나 의문형 종결도 밑줄 한번 껐어야 되는데 의문형 종결에다가 밑줄 왜 그렇게 못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라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에 가보니 숲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지? 깨달음의 공간이라고 좀 적어줘. 깨달음의 공간에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나무들은에서의 은에다가 점점 꽁 하나 찍어주시고 그 나무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숲을 이루면서 제각금 서 있다. 제각금에다 방점을 꽁꽁꽁꽁이라고 좀 찍어줘. 제각금 이걸 뭐다? 독립적, 개별적 존재들이다. 각각이 살아가고 있더군. 서 있더군 더에다가 동그라미 세상의 서너마담이 그렇게 떠올려보는 거지. 내가 숲에 가서 봤던 걸 제각금 서 있는 모습이었어. 뭐 했더군이라고 하면 하십시오, 하우체, 해우체, 해체, 해라체 6가지의 등급 천천히 한번 보자.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해라체까지가 격식, 해체랑 해우체가 비격식이지. 여기에서 있더군이라고 하면 무슨 체야? 뒤에 보조사 이거 붙일 수 있는 반말이면 무슨 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해체입니다. 되게 친근감 있게 말을 걸고 있잖아요. 제각금 서 있던 분 옆에다 뭐라고? 친근감이라고 적어보자. 친근감 있게 말을 건네고 있어. 그렇게 제각금 서 있어도 말이야. 서 있어도에서의 보에다가 동그라미. 진짜 최선을 다할게. 지금 입에 모터를 좀 단 게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15분도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절대 바쁘지 않게 갈 수 있게 쌤이 최선을 다할 거야. 딱 집중만 해봐봐. 제각금 서 있어도에서의 도에다가 방점 한번 꼭 찍어주시고 나무들은 숲이었어. 제각금 서 있지만 그런 모습 플러스 나무들은 뭐를 이루고 있다? 화합과 조화예요. 숲이었어에서 숲, 조화에다가 밑줄. 자 그럼 1부터 4인까지 제각금 서 있지만 나무들은 숲을 이루고 있다. 조화와 독립이라는 두 가지의 토픽을 다 잡았어. 나무들은. 그래서 시작하자면 공간을 바꿀 거야. 숲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광화문 지하도의 이야기야. 완전 공간의 데미지.
숲 vs 광화문 지하도. 나중에 체크하자. 이거는 광화문 지하도라는 옆에다가 적고 가자. 인간 문명의 공간이라고 적자. 인간 문명의 대표되는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면서 숱한 사람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지만 사람들 밑에는 교감 X, 조화 X 그렇게 지나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숲이 아닌가에다가 이줄 안타까운 거야. 이 메마른 땅이랑 광화문 지하도랑 똑같은 거지. 메마른 땅에도 세모 표시 마이너스. 외롭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낯선 그대랑 내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만났는데 뭐가 없다라는 거야. 정서적 교류가 없어. 정서적 교류에다가 X.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왜 그대와 나로 좀 더 확장시켰다, 그지? 그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아. 그대와 나의 이야기까지 대상 확대야. 밑줄자. 그들에서 그대와 나로 반성의 대상 확대에다가 밑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나는 반비판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꼭 체크로 가겠습니다. 공간의 대비 숲과 광화문 지하도. 숲은 개별적 존재에다가 밑줄. 제각각 서 있는 그 개별적 존재들이 뭐가 되었다고? 조화로운 공동체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광화문 지하도는 어때요? 교감도 없고 무관심한 공간입니다. 무관심 X, 교감 X. 자, 식구를 통해서 하나가 드러내는 태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적 태도에다가 밑줄.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삭막과 고독에다가 밑줄 한번 써주시고 현대사회에 대해서 시적 하자가 인식하는 거. 삭막하죠. 고독하죠. 그대와 나는 왜 대체 숲이 못 되는가? 라는 거에서 반성적 태도에다가 밑줄. 수능 발전은 옆에다가 수업시간 하기를 좀 적어줘. 수능 발전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쌤이 살짝 좀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고 넘어가셨나요? 그럼 우리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연탄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1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이네요. 표현상의 특징에다가 문제는 안 풀 수는 없어요. 물음의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숲이 아닌가? 정서 부각됐죠. 유사한 구절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의미 강조합니다. 대하체 어조에다가 밑줄 당연히 측문과 형성이 되고요. 대비되는 대상은 인간과 자연.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는 X 한번 표시해 주소. 2번으로 갈게. 작가 의도 바람직한 세계의 모습을 꿈꾸거나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독자의 지적과 도덕적 각성을 촉구한다. 지적 도덕적 각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건 좋은 얘기라고 하면 안 돼. 평등과 공정 이런 거 하면 안 돼. 공정에다가 X. 지금 우리는 뭐야? 독립과 개별적인 개체로서 잘 살아가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사. 밑줄 끌게. 조화 화합에다가 밑줄. 3번으로 내려가쇼. 1부터 4일까지 숲을 지나면서 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확인했어. 그러면서 광화문 지하도를 생각한다. 숱한 사람들이 숲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거든. 그럼 8부터 11회까지 광화문 지하도와 유사한 공간 어디였죠? 메마른 땅. 그 메마른 땅에서는 그대와 내가 왜 숲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반성적 태도. 4번으로 갈게. 문학작품이 독자 맥락에서 감상을 할 때 독자 맥락에다가 동그라미 독자, 작가, 현실 세 가지에서 독자 중심이며 무슨 논적 관점이었지? 독자 맥락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효용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답이 1번이야. 할머니 도와드린 일이 떠올라서 뿌듯했어. 근데 2번에 인간 소외 밑줄 끄시고 오늘날 밑줄 꺼서 반영론 반영론적 관점. 3번에 같은 공간에만 있을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 밑줄 끄시고 역시 반영론.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표현론. 작가 중심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표현론. 중간고사에서는 대놓고 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기말에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5번에 다른 작품이랑 연관성을 얘기하지 유사한 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는 사모 텍스트라고 적자. 서로 연관성 있는 작품끼리 링크 걸어보는 거는 사모 텍스트입니다. 사모 텍스트. 5번에 생명의 원천 X. 삭막한 공간과 대비되는 숲. 나무들이 각자 살아가지만 외롭지 않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요.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죠. 깨달음에다가 밑줄 조화와 공동체의 상징이 숲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하자의 태도. 왜 숲이 아닌가? 라는 비판의 의문형이었지. 답은 5번. 안타까움과 스스로의 반성.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거꾸로 한번 추측해봐.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나무해야 되지 않을까? 나무가 제각각 살아가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맞았어. 나무야.
공동체 내에서도 개인적 독립적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핵심 키워드 뭐였지? 제가끔 맞는지 확인하자. B에서 제가끔 맞아. C. 활기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현대인들이 아니라 교감 없이 서로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야. 그게 어디였다? 광화문 지하도에서.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밑줄 뺄게 소외된 삶에다가 밑줄 우리 교재에서도 소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한 명을 왕따시키는 그 소외가 아니라 삭막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외라고 볼 수 있어요. 소외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꼭 다른 사람들한테 딸을 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척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삭막한 거야. 밑에다 적고 가자. 소외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데 삭막한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 때 삭막함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와 그대가 소통하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스쳐가는 순간 당신과 내가 만났을 때 그대와 내가 만났을 때 계속 잘 치고 간다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PD 50분에 시작할게요. 자, 마치면 바로 오시는데요. 30페이지입니다. 어려워요. 땅끝. 지금까지가 지금 순환이. 지금까지 했었던 시에서 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실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하지만 땅끝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그리고 반드시 땅끝 제외되지 않을 거야. 땅끝 별표 3개. 나희덕 시인의 땅끝 별표 3개. 작품의 기세를 가는데요. 자유시대 서정시 인생의 절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땅끝에 낭떠러지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 중간고사로서 나 인생 그냥 진짜 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 꼭 발견하셔야 되는 게 뭐다? 희망에다가 밑줄 새로운 시작이야. 역경과 고난과 힘겨움을 헤쳐나가서 반드시 희망으로 마무리 지을 거야. 특징 첫 번째, 역설적 표현에다가 밑줄 두 부분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 두 부분이 핵심 시 주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역설입니다. 역설. 이번에 과거해상 동그라미, 현재로 하상 속 어디에서 그렇게 나뉘어지는지를 찾아야 돼. 과거해상에서 현재로 속 어떻게 시상 전개가 전환이 되는지. 땅끝은요, 땅의 끝이라는 절망과 희망이라는 중의적 의미에다가 이줄 땅끝 해남 마을이라는 진짜 공간적인 땅끝도 되지만 그 속에서의 신적 의미를 발견합시다. 좀 어려워요. 1번부터 들어갈게요. 산 너머에 고운 노을을 보려고. 고운 노을에다가 하트 표시하시고 이걸 단순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등급이야. 김고안에서 정과목 1.0 막 이런 거 여러분의 고운 노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세속적 가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 속에서는 진짜 마음의 행복이 수반이 되는 여러분이 진짜 찐으로 간절하게 소망을 해서 이루게 되는 정말 마음 충만한 행복의 꿈과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원하는 삶. 그냥 세속적인 가치에서 어떤 학교, 어떤 과 이런 거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가치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고운 노을. 여러분이 꿈꾸는 거 고운 노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그 고운 노을을 보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불렀지. 여러분 시험 전날 있으면 그려집니다. 지금 하는 모습에서의 진중함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그네의 나간 줄. 지금의 내가 고운 노을을 보려고 힘겹게 힘차게 발을 불렀다. 올랐다. 노력에다가 줄, 열정에다가 줄. 지금 매 순간 5월달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뭐뭐 했지, 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랬지, 굴렀지라고 하면 형태소를 쪼갰을 때 구르다 더하기 과거시제 선언한 어미 그리고 종결어미 지지. 그래서 엇은 과거해상이다. 아 그랬었지. 그리고 지는 뭐야? 되게 간단해. 종결어미 지의 반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담담이라고 적어놓죠. 담담하게 과거를 떠올려보는 거야. 그랬었지. 친근감 있게 헤어지 사용해서 말이야.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여러분이 꿈꿨던 그 고운 노을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어둠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냉혹한 현실이야. 냉혹한 현실이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척 결과를 주지 않았어. 카메라 워커에서 뒤었고 풀비린내에 대하여 뒤었단 말이야.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문법에서 본 실력을 발휘 못했어. 40문제로 50분 안에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거. 첫 시험의 쓴맛이 바로 뭐다? 노을이 어둠에 잡아먹힌 거야. 잡아먹혔지. 먹히다에나 과거 시제 키는 키동의 전원 마무리 이런 거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 노을이 잡아먹혔으니까 키동 표현인 거야.
어둠이 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모칸 현실. 그 네모칸 현실이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한순간에 실현시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짓밟아요. 오히려 어둠에게 여러분은 좌절을 맛봤어. 좌절해라 이주. 그게 여러분의 과거야.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 그네이지.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열정을 함께했던 그 그네가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연히 뒤에 선지에서도 나왔지. 음성상징어. 그리고 떨고 싶은 거에서 이 망은 아마 절망감일 거야. 여러분이 1교시 치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막 전화기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에다가 밑줄. 이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한데. 김구에 내가 이래서 되겠어? 라는 거에서의 두려움에다가 밑줄. 어둠에게 잡아먹힌 그 순간 여러분의 그네가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자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맛보았던 두려움과 절망일 거야. 근데 그것을 그네줄이라는 대상한테 투영시켰으니까 감정이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 되겠다? 감정이입. 화자가 느꼈던 절망의 순간 두려움을 감정이입해서 표현하는 거야. 꿈과 이상을 추구했지만 좌절을 맛봤던 과거입니다. 꼭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과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어릴 때는 그렇게 멋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무조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쌤도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나. 중학교 때 뭐 철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서울대 갈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저 서울대 갈 건데요 막 이렇게 해서 서울대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형 뭐 언니 오빠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게 나비를 줬듯이 나비에다가 역시 뭐다? 위에다 뒷골은 고놀이라고 적어야 돼. 고놀. 어릴 때는 그런 고놀과 나비에 대해서 취했단 말이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막 장카설륜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 군대 갔다 오면 장카설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기다리고 있을 그런 여자친구를 대학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아름다움에 취한 거죠. 뭣도 모르는 그 순수함의 아름다움에 취해 여러분의 땅끝을 찾아가는 거예요. 땅끝을 찾아갔지라고 하면 이때의 땅끝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중의적 의미의 땅에 그친 거야. 뭣도 모르고 그렇게 땅끝에 서게 되었지. 근데 그건 아마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 세 줄의 해석이 좀 모호해요, 여러분. 이연의 1, 2, 3행의 해석이 사전적인 일상의 표현으로 확 안 바뀌어져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봐봐. 여러분이 뭣도 모르는 아름다움에 취하는 순간 학교 가면 작가 설륜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나비를 쫓는 심정, 땅끝에 찾아가는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의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그러나에다가 세모. 그럼 우리가 살면서 중간고사의 시간만 맛보고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랑 2학년 1학기 다 승승장구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김고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83기 이런 형들 중에서 그 졸업하더라고요. 83기 이런 애들. 근데 그렇게 다들 잘 되는 거에서 아니야,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이제 취업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땅끝에 서게도 되지에다가 이제 쭉 끄시고 살면서 몇 번은 말이야. 몇 번이고 여러분은 땅끝에 서게 될 거야. 시험 대비에 올라갈 거야. 절벽 끝에 서게 될 거야. 그러나를 통해서 시작하자는 거를 과거에서 현재로의 인식으로 넘어옵니다. 과거에는 내가 땅끝을 섰는지도 몰랐어. 그게 땅끝이었는지도 모르고 땅끝을 찾아갔던 그 과거에 아름다움에 취한 철없는 것에 이제는 여러분이 또 살면서 인식하면 와,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나락인가, 내 인생에서의 삼재인가, 내 인생의 진짜 끝판의 절망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이쪽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다가 이제 쭉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절망적 순간,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기말대비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뒷걸음질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행 끝나고 나면 너무 또 할 거 많고 또 너무 할 거 많아가지고 또 지치는 순간에 땅끝에서 뒷걸음질을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쫓기고 있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몇 번의 뭐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3년으로 가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이 되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뭐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뒷걸음질만이 허락이 나갈 줄. 내가 늘 이런 나락의 순간에서 허덕허덕거리고만 살아가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막 잘 풀리는 것 같거든. 다른 애들은 척척 취업도 되고 합격도 되고. 근데 나는 계속 나태하게 퇴보되는 것 같은 뒷걸음질만이 나한테 허락된 거 아니야? 라는 이 루저의 생각이 드는 순간,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라는 그 순간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에다가 밑줄 방학해가지고 막 민재 김건일 만하나 하면 파도가 막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단 말 입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겠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의 순간이라고 이제 얘기하도록 하여라. 찾아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절박한 것을 원한 거는 아닙니다. 원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끝내 여러분이 서 있는 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땅의 끝 밑줄 뭐 피라미드 꼭대기에 여러분이 서서 깃발을 흔들고 있잖아.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과 흔들면서 만끽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 한 발 즐겨 디딜 곳조차 없는 땅의 끝.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에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 여러분을 몰린 것 같아. 한마디로 여러분은 어디? 절망적 상황에다가 밑줄. 화자는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면 보호해야지. 그런데에다가 제목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데 지금의 위태로움 속에 위태로움에다가 밑줄 아름다움이 스며있다에다가 밑줄. 여러분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좀 덜 징징거리는 것 같아. 그게 한편으로 되게 좀 안쓰럽기도 한데 여러분이 되게 지금 이 힘든 이 순간 위태로움 속에 다 진짜 잘 되더라고요. 쌤이 생각하는 지금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는 거에서 막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어. 진짜 힘들게 공부했지만 정말 마지막에는 다들 잘 되더라라는 거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는 거에서 쌤은 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면 종목이라면 쌤이 되게 잘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예요.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이라는 밑줄 이걸 깨달았어. 내가 진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면서 달려드는 곳에서 진짜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내일 일본으로 다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요소만 쌤이 다 안 하지.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는 문법 요소 좀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그 국어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잖아. 그 다음에 교과서 근데 그렇게 했다 교과서에서도 실수를 했으니까 다 챙기고 싶은 사람은 다 챙기네. 현대시에서도 비중이 제일 클 것 같죠. 왜냐면 김예쌤이 50%니까 현대시랑 의문의 운동이다. 김예쌤이 내실 거잖아요. 그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으니 땅끝은 늘 젖어 있으니 이것만 딱 붙잡아봐요. 땅끝은 늘 젖어 있다 이라는 밑줄. 땅의 끝이 늘 젖어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희망이 숨겨져 있다. 그걸 보려고 위태로움 속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려고 여러분은 몇 번은 또 절망에 서야 돼요. 여기에 이름이라는 것이 여기 밑에다가 어디로 적자 땅끝. 그래서 아직까지 땅의 끝에서 고작 한 번 썼어. 이제 기말에 또 서야 돼. 또 서야 되고 또 서야 되고 또 서야 돼. 계속된 땅의 끝에서 여러분이 뭘 발견했으면 좋겠다? 희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꼭 졸업을 하는 그 순간에서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핵심 꼭 체크로 갈게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무조건 출제. 시 표현이 낯설어서 그렇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야.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고통과 시련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희망. 고운노을은요 어린 시절의 삶의 희망과 꿈입니다. 희망, 꿈 이상의 나라를 줄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가치. 고운노을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지? 이 꼴은 나비. 그래서 여러분은 그네를 타고 힘차게 발을 불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그네를 타고 힘차게 발을 불렸지만 그네가 어둠에 잡아먹혔어요. 고운노을이 잡아먹혔죠? 미안해요. 고운노을이 잡아먹혀서 그네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밑줄 끄자. 좌절된 후에 절망감에다가 밑줄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객관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게 되는 땅끝은 진짜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아름다운 공간에다가 밑줄 이건 어떤 해석일 때 나비를 쫓아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찾아갔던 땅끝 한상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은 어땠다? 우울 밑줄, 절망 밑줄, 가혹한 현실이야.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뭐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이야. 분명히 희망을 발견하고 마무리 지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한테 뒷걸음질만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다? 소극적, 도피적에다가 밑줄, 괴로움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걸음질만이 허락. 땅끝에 대한 하자의 인식 변화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인식이 변화되는 시 또 뭐가 있었지? 인식이 변화되는 시 하면 시험 범위에서 인식 변화에서의 시 떠오르는 거 하나 딱 있어요. 하자의 태도나 인식이 변화가 된 시. 별 해는 법. 하자의 플러스의 태도가 좀 드러나잖아, 그치? 그리고 또 뭐? 백석의
남신이조 유독 박시호가 저는 시험 보면 되게 유사한 뭐 힘만한 벽이 있어. 이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에 안 당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화자가 땅끝에서도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파도가 마시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 마 이런 인식에서 내 삶은 막 이런 절망이다. 왜 나만 지금 이렇게 뒷걸음자만이 하락이 되냐?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냐? 라는 막바지의 절망에서 그런데 아름다움 속에 뭐야? 위태로움이야.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좀 사람이 시련을 많이 겪어야지 더 크게 돼요. 항상 십자가의 크기는 자기가 질 수 있을 만큼 운명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뽑아요. 운명이라는 거 쌤은 좀 그만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자, 더 큰 거, 더 무거운 거에서의 그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거 쌤은 좀 그 말을 믿는 것 같아요. 땅끝은 늘 젖어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위태로움의 희망을 발견한다. 그만 얘기할게. 31페이지 가자. 위크의 표현상의 특징인데 직유법이 어디 쓰였는지 모르겠어. 직유법에다가 어디 쓰였어? 좀 찾아줘. 직유법 어디 있어? 좋아. 나비를 줬대. 그게 화자의 태도가 뭐야? 환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딱 찾아 나선 거야. 나비를 줬듯. 이번에 음성상징어 삐걱삐걱 절망감과 두려움이 느껴지지. 존경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뭐지. 역설적인 표현 위태로움 속의 아름다움. 구체적 청자는 없어. 친구야 라고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지 않아. 구체적 청자에다가 X.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자는 살면서 뒷걸음치는 사람이야. 뒷걸음질 치는 삶이라는 줄. 화자는 아름다움이 땅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비를 줬듯이 그렇게 찾아 나선 거야. 아름다움이 땅 끝에 있다에다가 밑줄. 그곳을 찾아 나선 거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땅 끝에 서게 되는 경험이야. 원하는 건 아니야. 희망을 품었지만 실현되지 못해서 좌절을 맛봤어. 땅끝이 늘 젖어 있다는 거에서 이 시적 가사가 슬프냐? 애상감에다가 X. 가와나에 대한 거는 어린 시절 내가 찾아갔던 동경의 땅끝과 현재의 내가 살게 되는 절망의 땅끝.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3번에 딱 두 구절이 주제인이에요. 교사의 질문, 밑줄 끌게. 주제의식이 진학적으로에다가 밑줄 두 개의 시행이 뭐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 기억에 대한 설명은 기억의 근해일 거야. 맞아. 근해는 뭐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근해를 통해서 실현한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다가 밑줄. 6번 또 거꾸로 찾아보자. 화자가 동경하던 삶의 가치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고운 노을. 화자의 꿈을 좌절시키는 대사가 뭐라고 적어야 돼? 어둠. 절망과 희망을 이어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어주는 거 X. 화자의 꿈과 이상 또 뭐라고 적으면 돼? 나비. 삶의 고난과 시련은 뭘까?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 파도. 7번에 위태롭고 절망적인 삶의 공간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의 희망의 공간 어디지요? 땅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산속에서 얼마나 쉬운지. 하지만 산속에서 한마디로 뭐라? 숲이란 숲이 하나. 작품기틀 자유시가 서정시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따뜻한 힘에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어깨를 빌려주자. 힘겨운 사람들에게 어깨를 빌려주자. 일상의 경험에다가 밑줄. 참 이런 거 좋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상의 경험. 우리 설이 저기 가서 하는 게 안 나요? 저 끝에 자리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일상의 경험에다가 밑줄. 깨달음은 뭐야? 서로 어깨를 빌려주자는 거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게 바로 주제의식입니다. 주제의식에다가 밑줄. 2번의 발표. 불빛과 어둠. 작은 지붕과 거대한 산줄기 다 뭐라고? 이미지 대비야. 본문 내용 바로 갈게. 나 이거 안 먹어봤으면 말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처럼 길 안 잃어봤어. 그럼 말하지 마. 너 몰라. 그렇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라고 추측하는 거죠. 단정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화자의 경험에다가 밑줄.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봤네. 터덜터덜 거리면서 걸어간 그 길 끝에 기진맥진해진 거지. 기운이 빠진 애다가 밑줄. 멀리서 밝혀오는 거는 불빛의 따뜻함이야. 불빛의 따뜻함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그 불빛이 길을 잃은 자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안도감에다가 밑줄, 희망에다가 밑줄. 그렇게 한번 사람이 세게 비워봐야지 작은 것의 불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읽었을 때 불빛의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연으로 가시죠.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어둠에다가 마이너스. 막무가내는 뭐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막막한 상태. 막막한 상태에다가 밑줄.
근데 누군가와 마주잡을 손이 있다. 맞잡을 손에다가 하트 표시고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가. 위로와 위안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말 그런 내가 진짜 힘든 그 순간에 친구가 한마디 툭 내밀어주는 친구가 하나 내밀어주는 비타민C, 사탕 그게 바로 뭐가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의 경험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럼 이거 구조가 약간 반복되네. 첫 번째,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느꼈던 불빛의 따뜻함 누군가의 맞잡을 손이 나에게 얼마나 새로운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또 반복되는 두 번째의 경험으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겠지. 밤을 맞아봤다. 그 산속에 갇혀있던 그 갇힌 작은 지붕들이 작은 지붕이랑 뭐랑 똑같다. 불빛, 맞잡을 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작은 존재가 나에게 주는 안도감과 위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포근함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야.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에다가 밑줄 단순한 일회성에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희망에 힘을 준다라는 거야. 그래 그렇지 않았어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좀 줬던 감동 같은 거 있지. 내가 힘들었을 때 친구가 줬었던 작은 감동 같은 게 아직도 좀 생각나기는 해요. 먼 곳의 불빛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줬던 약간의 그런 사랑이 좀 힘들 때 생각나기는 해요. 지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이 되거라. 오케이. 핵심 체크로 가자. 시상 전개 방식. 1년과 3년의 짝은 하자의 경험입니다. 경험에다가 밑줄. 2년과 4년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번에 시와의 의미와 하자의 태도로 봤을 때 거기에서의 불빛은 희망과 위안과 의지가 되는 존재다. 희망 동그라미, 위안 동그라미, 의지에다가 동그라미. 그 불빛이랑 동일한 거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게 손도 되고 작은 지붕도 되는 거야. 불빛 옆에다 적고를 건데 손, 이꼬르 손, 그리고 뭐 작은 지붕들이라고 주자. 불빛이랑 유사한 의미, 손, 작은 지붕들. 어둠은 고난과 슬픈 시련입니다. 나그네가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 하자는 불빛과 어둠이라는 비조적 이미지로 불빛과 같은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자는 것. 내가 다른 이에게 되어주자. 연탄 한 장도 안 하셨다니까 마음이 엄청 가볍네요. 이런 거 좀 설명하느라고 아빠는 좀 시간을 끌어주네. 넘어가자. 1번에 밑줄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험과 깨달음 밑줄. 이걸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교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맞아. 두 번의 경험과 깨달음이라서 교차된 거 맞아. 너무 잘했어. 이런 표현 교차된 거야. 2번으로 갈게.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는 길을 잃거나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고 싶다. 따뜻한 희망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게 시어로 어떻게 표현이 된 거예요? 불빛, 맞잡을 손, 그리고 작은 지붕들. 그런 하자의 소망은 서로가 위로와 위안이 되어서 살아가자. 터널거리면서 걸어간 길끝 절망에다가 동그라미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아니야.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야.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길끝 절망의 지침이야. 노력한 과정에다가 X 지쳐버린 거지 노력한 과정은 아니. X는 1년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은 희망이야. 근데 그게 너무 먼 곳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무 먼 곳에다가 X 막무가내의 어둠이라고 하면 방향감 30이야. 방향감 30 막막한 거야. 막막함이라고 적자. 막막해버린 거지 적응해버린 건 아니야. 적응해라가 X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어려움. 이 어려움의 경험이 하자에게 작은 지붕의 따뜻함을 깨닫게 만들어줬죠. 4번은 빈곤데 5번에 사연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치고 포기해서 X 대도 안 할 경우에 자 4어절의 식구를 2언에서 찾아 3어절에다가 동그라미 벙어리를 테니 누군가 맞잡을 손 2어절로 쓰세요. 2어절로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맞잡을 손 다른 면에서 찾아 쓴다면 불빛 그리고 뭐도 된다? 작은 지붕들. 예, 4번으로 갑니다. 각 면에 따라서 분석한 내용이라면 1년에서 하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경험을 했었던 것보다 불빛의 따뜻함이에요. 불빛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2년에서 하자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3년에서 작은 지붕이 모여서 거대한 산줄기가 아니라 비교야. 작은 지붕, 거대한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이 낫다라는 거야. 더 좋다라는 거야.
거대한 산줄기보다 뭐가 작은 지붕 나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하자가 산속에서 밤을 맞이했던 경험이 작은 지붕에 안도감을 느끼게 했던 경험이었던 거지. 사양에서 하자는 1년에서 경험했던 불빛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고쳤지? 3번. 거대한 산줄기를 작은 지붕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이 주는 작은 위로와 안도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계속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5번에는 1번. 경험과 깨달음의 교차. 이 표현 어려운데요. 6번에서 A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A 부분이 보여주는 특징은요. 몰라. 이거 안 해본 사람이에요. 서술어에 모른다라는 것부터 단정하고 뒤에 목적어를 뒤로 보냈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다? 도치법이라고 하죠. A 부분에서는 도치법. 1번 백군의 유사한 문장의 형식이 짝을 지으면 도와 해가 석양 위에 피어 있고 노변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아닙니다. 백군이다 백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 밑에다가는 역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제의식이 강하게. 의도와 표현이 반대되는 거는 단어법인데 우리 시험에서의 범위에 단어는 오늘 등장이 안 했네요. 그죠? 시험 범위에서 단어는 없습니다. 문장의 뜻이 점점 강해지는 거는 점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층. 점층법은 쓰이지는 않았네요. 점층법은 네. 고전 시간. 어디에 점층 나왔지? 고전 시간에서 점점 뭐였지? 맞아. 도사공의 상황이 노도 빠지고 피도 빠지고 막 계속 막 마이너스 콤보 절박하지. 점층법이죠. 근데 걔네들이 엊그제 님을 여인 나보다 요강에 뽕을 잡고 있는 꿀 빠는 것이요 라는 거는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나의 절망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걔네들이랑 비교해서 보라고 아니는 거였네. 나룻배와 행동을 가졌습니다. 이건 중이 아니고 중이. 네, 더 넣지. 사랑에 봐봐요. 노래를 좀 꺼내. 더너츠 사랑에 봐봐요. 그녀를 위해서 술이나 한잔 사주려는 라는 묘화자의 목소리랑 똑같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나룻배 밑에다가는 화자, 행인 밑에다가는 님. 작품의 히트를 보시면요. 자유시자 서정시. 참된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좋은 남자를 만난다. 그걸 위해서 막 나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희생과 전심입니다. 희생에다가 또 언젠가는 그녀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겠지라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랑은 아닙니다. 특징 첫 번째, 경험체 표현에다가 밑줄 그시고 하십시오체라고 적죠. 하십시오체. 그만큼 지금 이 남자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진실성에다가 밑줄. 두 번째,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그시고 당연히 시상 전개에 안정감 있게 탁 막 사랑의 바보 가슴에 팍 후빗하면서 막 마무리. 비유 상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주제 효과적인데요. 본문 내용을 좀 뜯어봐야 돼요. 근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은유. 근데 우리가 한용운 시인이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서 어떤 삶을 사셨던 시인인지 표현론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 그랬을 때 한용운 시인이 첫 번째 독립운동가였어. 그랬을 때 독립운동가로서 생각하는 당신은 조국의 광복이야. 3번에 조국 광복이다라고. 독립운동가일 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조국이야. 해석의 다양성이야. 두 번째, 한용운 시인이 뭐일 때? 스님이었어.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불자였어. 불도를 추진하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에서는 당신은 뭐야? 부처님의 진리로서 중생을 구제하자. 중생 밑에다가 뭐라고 썼지? 부처님의 진리. 도를 추구하는 부처님의 진리. 불자의 마인드에 나룻배를 가진다면 당신은 뭐가 된다?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시인으로서 사랑 노래를 하는 시적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를 사랑하는 연인.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가 누구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겠어? 독립운동가에게 당신은 조국의 독립, 광무.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를 하고 있는 불자로서 바라본다면 부처님의 진리의 중생들 주제에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노래라면 사랑하는 연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의 당신은 애인. 서술어가 없네요. 네, 간결하네요.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 잘 구분하셔서 선지 보셔야 되거든요. 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 첫 번째, 흑발로 나를 짓밟는다. 더욱 1, 무정해라는 줄.
그만만 흑발로 나를 짓밟는데 그렇게 밟히는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이래 다시 당신을 향한 나의 태도 안고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당신을 안아야 되는 대상, 지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흑발로 나를 짓밟지만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갈 거야. 나는 당신을 안으면 물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야. 깊고 얕고 급한 여울 찬물 따신 물 따지지 않아. 어떠한 것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건너가는 거야. 급한 여울도 묵묵하게 건너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밑줄 끌게요. 희생과 헌신에다가 밑줄.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눈비에다가 마이너스. 고통과 시간에 바람과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기다림의 자세. 다시 당신을 향한 나의 태도 어떻다고 헌신과 기다림이야. 바람을 쐬면서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오롯이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다. 번뜩 그러나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리요. 2번 무정하게 물만 건너고 나면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버리는 무정하고 무심한 당신. 그러나에다가 세모. 그렇게 당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지만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옛날 드라마 대사 얘기하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 던지면서 하는 대사 알고 계시나요? 사랑은요 떠나가면요 그 다음은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 더불어서 기억하자. 회자 정의입니다. 돌회자에 수행하다라고 했을 때 회. 만남의 회는요 반드시 이별이 있어요. 만남이 있다면 반드시 이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만나면 안 돼요. 이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도 이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간사람, 거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갈거자에 간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당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건너왔지. 그럼 이제 당신은 뭐야? 돌아올 거야. 영원한 사랑이기에 떠나갔으면 돌아온다. 거자필반. 거자필반 전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물을 건너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패자정리가 있어야 돼. 패자정리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떠나가셨다면 당신이 반드시 오실 줄만을 나는 알기에 확신이야. 절대적 믿음이야. 절대적 믿음에다가 밑줄 확신. 당신은 온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가가는 거야. 그렇게 날가가지만 재회를 믿고 나는 그렇게 묵묵히 기다리는 거야. 마무리할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 꼭 체크로 넘어갑시다. 나룻배 나는 어떤 사람이야? 희생, 헌신, 숭고에다가 밑줄. 희생, 헌신, 숭고. 어머니의 사랑이요. 여러분을 향한 희생, 헌신, 숭고. 시인이 승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불도의 자세, 불도에다가 밑줄, 독립운동가에다가도 밑줄. 당신이라는 사람은 무정하게 떠나가죠. 무정에다가 밑줄. 불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중생들. 그리고 조국의 강복. 표현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경어체에서 경건하게 하자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고 희생적 사랑도 강조되고 수미상관에서 관계 강조와 주제의식 강조로 마무리입니다. 주제가 강조되고 나는 나룻배인데 당신은 행인이라. 수능 발전의 거자필반은요 반드시 온다. 거자필반 불교적 세계가 절대적 믿음. 거자필반 하려면 뭐도 있다고? 패자정리가 먼저야.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는 거야. 패자정리 거자필반. 35페이지 가시죠. 1번에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맞습니다.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에다가 밑줄 떠서 옆에다 경어체라고 부르시고 명사형 시행에다가 밑줄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서술어 생략도 뭐 명사형 시행이가 이때는 맥락이 있는데요. 비유에다가 밑줄 경어체에다가 밑줄 음성 상징어에다가는 X. 2번 순위 상담 방식에서 얻게 되는 효과는 반복의 운율감, 형태적 균형과 안정감, 나와 당신의 관계 강조, 비판적 태도나 새롭게 인식을 아닙니다. 3번에 가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가가가가 당신, 무정하지,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지. 그래서 무정과 무심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에 거장필만 집어넣고요. 5번에는 A, B, C, D, E에 대한 설명에서 E 거꾸로 올라갔다. 결국에는 당신과 반대로 쇠퇴한 나의 모습 늙어간다고. 쇠퇴 X, 자괴감 X. 아니야. 세월의 흐름이야.
그렇게 계속 날아가면서 당신을 기다린다는 거야. 뒤에서 당신이 오지 않을 거에 대한 반어에다가 X, 절대적 믿음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절대적 믿음. 기한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무모함에다가 X 하시고 눈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당신을 기다린다는 헌신이지 무모함의 X. 나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겪었던 시련과 역경, 급한 여울이라고 보면 좋겠다. 급한 여울. 그런데 그 급한 여울이 만나기 전에 겪었던 건 아니야. 만나기까지 겪었던 애다가 X, 당신과 함께 겪는 거야. 당신과 함께 겪지만 당신은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감내하는 급한 여울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감내하는 시련과 역경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시련과 역경이야. 괜찮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겪는 시련과 역경이다. 나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드러내는 거 맞습니까? 예, A 부분에서 안고 물을 건너거든요. 밑에다 안고. 그래서 뭐다? 급한 여울은 내가 대신 맞아줄게. 6번 6번 별표. 너무 중요하다. 6번 별표. 토를 기억해줘. 일제강점기에다가 미줄, 국가를 빼앗긴 현실, 끄덕끄덕. 효용론적 관점에서 인고하는 태도에다가 밑줄, 끄덕끄덕. 독립운동가에다가 밑줄, 광복에 대한 확신 밑줄, 끄덕끄덕.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헌신과 인고의 기다림, 끄덕끄덕.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승려이기도 했던 작가에다가 밑줄, 이런 뭐로 바꾸자?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으로 바꾸자. 고난과 시련을 나타내는 건 뭐다? 바람과 눈비. 급한 여울도 되지 않을까요? 고난과 시련. 미안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죠. 님을 기다리는 동안. 아마 또 질주해가지고 막 고난과 시련을 모두 찾아 쓰시오 해서 급한 여울, 눈비, 바람. 그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기다리는 동안이니까 급한 여울을 빠지는. 알았지? 그거 잘 봐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7번을 만약에 객관식으로 바꾼다면 이런 실수 진짜 할 수 있잖아요. 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 급한 여울과 바람으로 드러났다. 혹은 급한 여울, 바람, 눈비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 선지는 X. 왜냐면 급한 여울은 당신을 안고 내가 견뎌내는 고난과 시련 역경입니다. 괜찮은 선지죠, 그죠? 님을 기다리는 동안이랑 님과 함께 물을 건너면서 내가 대신 맞이하는 시련과 역경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쌤이 하는 실수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넘어가서 아브레와 헤이를 마무리 상수에다가 보여줄게. 자, 우리 그러면 너무 힘겹지만 지금 시험 정리해서 한번 봐봐. 지금 해설한 거에 첫 번째 서시로 오기 시작했어요. 서시, 결의만, 선호사, 쭉쭉쭉 왔을 때 향수, 단연고 고의를 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야.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할 작품일 셈은 딱 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는 진짜 괜찮거든요. 문제 풀고 쌤은 자화상 중요합니다. 자화상 중요합니다. 결의는 마음은 중간고사였네요. 미안해요. 자화상 너무 중요하고요. 함수 출제 거는 진짜 그득합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여러 개 연결시켜서 내시는 객관식 문제일 거기 때문에 일단 별표 3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두 글자로 바꿔야 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지? 탕수. 택지는 탕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탕토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토속적에다가 밑줄 한번 또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후렴구를 반복해서 통일선을 주며 주제를 강조해. 후렴구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주제시 정서지략이라고 적어줘. 이 후렴구가 이 시에서의 완전 엑기스의 주제지략과 정서지략이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치리야 후렴구에서 들어가. 완전 매 핵마다 들어가는 통일성 주제 강조. 너무 중요해. 이번 내용을 볼게요. 넓은 벌판.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 생각해봐봐. 넓은 벌판을 쫙 두분을 띄웠다고 생각해봐. 동쪽을 끝으로 예리하게 지줄되는 실개천. 예리하게 지줄되는 실개천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사용된 표현기법 좀 생각해봐봐. 실개천이 옛날의 이야기를 지줄 소리를 내면서 짓거리고 있대. 지줄대는 밑에다가는 천다. 실개천의 옛 이야기를 지줄낸다라는 거에서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의인. 실개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개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이 실개천에 우리 마을의 역사가 썰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개천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봐왔으니까. 학교 앞에 소나무가 김고생들 다 봐왔겠지. 그래서 그 소나무가 이 썰을 풀 수 있다는 거. 모든 걸 다 겪었습니다. 회 돌아나가면 회 돌아 밑에 나가는 시간. 그냥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회 돌아나가는 거야. 그 회는 어른이 하셨어요. 회는 어른이 하셨어요. 맞지? 왜냐면 어른은 혼자서 쓰여야 돼. 근데 회가 혼자서 쓰일 수는 없어. 보라랑 만나야지 확 돌아나간다라는 의미를 가기 때문에 회는 접사야. 예대하게 줄줄대는 실개천이 휙 나가는 이미지까지 좀 급하게 턴을 하는 그런 실개천인가 봐. 시각적 이미지로 드럼 띄어서 촬영해주세요. 드론을 쭉 띄어서. 그러면서 그 들판에서 뭐가 얼룩배기 항상 얼룩배기 해설피 별표 하나 치시고 단어 뜻 나올 것 같아. 해가 점을 무렵에. 그러니까 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면 이건 해가 점을 무렵인 거지 해가 창창한 정오는 안 되는 거야. 뜨거운 햇살 땡이에요. 해가 점을 무렵에 금빛 게으른 울음 가로로 묶으시고 공감각적 심상 저번 시험에서 잘 맞추셨어요. 한 선지로 나자 공감각적 심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걸로. 금빛 게으른 울음에다 가로를 묶으시고 하고 우는 곳에다가 밑줄 계속 곳 하고 시상이 끝날 때는 명사형의 곳이야. 고향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곳 종결어미의 반복의 가분 형성이다라고 하면 종결어미는 땡.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보는 곳 아까 좀 전에 뭐 했었지 지 그런 거는 종결어미의 반복이 맞아. 지지지지는 그때 안 태어났다고 한 거에 너무 놀랬어. 지지지지 나왔을 때 안 태어난 사실이 너무 나왔어. 2009년도잖아, 그렇지? 2002년도에는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상품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여러분 신상 같아요. 울음을 우는 곳은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의 곳에 운율 형성의 가군입니다. 해 상태에 해가 질 무렵이고 가로로 묶으셨어요. 금빛 게으른 울음 공감각적 심상 완벽히 정리해야 돼요. 울음은 청각인데 금빛으로 매 청각을 시각화. 이거는 지난 기출에서도 했었지 한 13개 정도가 쭉 있을 거야. 그걸 다 일일이 따져. 공감각적 심상 쌤이 퀴즈같이 내놓은 문제였거든요. 그거가 기출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정해지는 대로 바로 2학년들은 시험 범위 고정인데 우리는 아직 공지 안 됐어요. 2학년들은 표로 딱 정과목이 시험 범위 공지가 됐거든요. 여러분 아직이에요. 대면 바로 김고 기출을 좀 작업을 할게요. 마지막 EPS에서 진짜 딱 요것만 풀면 된다라고 하는 자료를 좀 빨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 정해지면 쌤한테 곧 알려주셔야 돼요. 알죠? 예측은 되지만 그거 되는 순간 바로 청각의 시각화.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집이야라는 거에서 부사와 차마 이런 것도 하나 선지 만들 수 있지. 차마에다가 동그라미 차마 꿈에도 잊을 수 없어라는 이런 부사가 의미를 강조를 합니다.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부사 아닙니까? 그죠? 성분부사에 잊힐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꿈엔들 잊힐이야 서리법 잊을 수 없다라는 강조. 봐봐 얘 역할 시상 정리해주지 통일성 부여해주지 그리고 막 극악으로 끌어올려주지 운율 형성해주지 그리고 그곳이라는 그곳이라는 표현의 단사 그곳 그 장소 이미 언급된 고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로 받아주는 거야. 다시 확인해 나가는 줄. 그리고 정지용 시인 역시 일제강점기의 시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갈 수 없는 곳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아득하게 거리가 있다는 거야. 아득한 거리감에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이연으로 갑니다. 진화로에 제가 식어지면에다가 밑줄. 그만큼 시간이 불가했다는 거지. 밤이 깊어지면 밤이 깊어오네. 차가움에 제가 식었다 촉각에다가 밑줄. 밭이 왜 비어있는 걸까? 비인에다가 밑줄 보시고 비인을 느린 이유는 뭐야? 운율 형성이야.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노래 운율의 형성으로 시적 허용이에요. 시적 허용에다가 밑줄. 밭의 발음 세다. 이공 계열에서의 애를 말하기 때문에 밭에라고 발음하는 거. OX 비인 밭에 가자. 밭에 OX 발음. 드트가 이나 반모음인을 만나면 드트로 바뀌어지는 기계음악. 발음에서 어떻게 발음? 밭에라고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가마솥을 앞에서 가마솥을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표준반은 OX 질러 2분의 1의 확률이 있다. X 가마소틀 OX X E나 반모음이 앞에서 N은 반모음이가 들어있지 않은 단모음의 B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그대로 여는 반태 가마소틀 그대로 여는 가마소틀 어느 기회에 하겠어요? 그죠? 지나가면서 나간다면 아마 할 수 있는 거죠. 디인바체 아닙니다. 디인바테 반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리고 반바람 소리 말에 달리고 해다가 밑줄 쭉 그시고 아 너무 당연히 알죠라고 하면 안 적어도 되는데 진짜 가마소치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 적어야 돼. 알았지? 파치 아니야? 하는 사람은 적어야 돼. 반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신경 따져야지. 왜 밭이 비어있는 걸까라고 하면 추수를 했어. 근데 추수로 다 별을 배웠기 때문에 밭이 비어있어서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이 반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릴 때 소리는 청각인데 말로 달리는 걸로 시각화를 시켜서 되게 거침없이 부는 바람 같지 않아? 그래서 뭐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적어주시고 소리를 말처럼 달리는 생명력의 대상으로 표현했으니 활용법이 돼요. 청각의 시각화랑 활용법 됐다면 엷은 졸음에 겨우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잠을 못 이기는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서 보이시는 거 하면서 베개를 내수면 상태라가지고 엷은 졸음에서 눈꺼풀이 막 바르르 떨리는 그 늙으신 아버지의 얇은 졸음의 상태 집벽에를 돋아서 보이시는 그 장소 그곳이 참 꿈에 들이칠이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3년으로 갑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유년 시절의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 좀 순수한 시절에 6, 7세를 좀 넣으려고 보세요. 5, 6, 7세 때 무지개 막 쫓아다니고 막 구름을 막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던 순수한 상상처럼 이 유년 시절의 정주영 시인은 파란 하늘을 막 만지고 싶었대. 파란 하늘빛의 동경에 그 마음이 그리워서 화살을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쐈대. 그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늘에다가 화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쏘고 있는 소년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함부로 쏜 화살이 그러면 하늘에 푹 박혔겠어? 하늘이 관역이 되어가지고 화살이 박히지 않잖아. 다 휘 떨어졌을 거잖아. 그 화살을 주우려고 숲속에 들어가면 밤사이에 이슬이 숲에 얼마나 많은 이 그 풀떼기들에 맺혀 있겠어요. 그죠? 풀떼기에 맺혀 있는 이슬을 함추름 희적시던 곳 이슬에 젖었던 곳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흙에서 자랐던 순수한 내 마음은 파란 하늘빛이 거의 그리워서 너무 좋아서 함부로 화살을 막 쏘아댔대. 하늘을 향해서 10발, 20발 막 쏘아댔대. 그러면 그 이슬을 맺힌 숲속을 헤치면서 뭐를 주워냈다? 화살을 다시 수거를 해야죠. 떨어진 화살을 풀섭 이슬의 함추름 희적시던도 희적신다라는 거에서 한풍 젖었다라는 그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희적시다 밑에 나가는 촉각 함추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지런하게 젖었다. 그런 장소 아마 꿈엔들 잊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사연으로 가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은 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이게 반물결 같은 고양이 모습이 아니라 누이의 긴 머리, 누이의 복슬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긴 머리는 이 속에 있는 머리거든. 이게 복슬머리에 티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그 복슬머리의 긴 머리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다. 굽실굽실한 복슬머리가 반물결 같은 검은 긴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어린 누이에다가 동그라미. 원래 남편들이 아내를 되게 따뜻하고 표현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내를 막 이쁘다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우리의 유교 문화 때문에 정지용 씨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은 아내라고. 한마디로 평범하다는 거지. 특별할 것도 없는 예쁠 것도 없다고. 아내 좀 예쁘다라고 얘기해주면 선녀 같은 우리 아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근데 이 시인은 굉장히 막 소박하고 평범한 아내로 형상화시키네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내내 발벗은 아내. 사철 발벗은에다가 밑줄 그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발을 신을 수 없다. 그만큼 고생한 아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고생을 하면서 고향에서 농사짓는 아내. 따가운 햇살에다가 밑줄 그만큼 고단스러운 생활에 등을 지고 따가운 햇살에 등을 지고 이삭을 줍던 곳 이삭을 주면서 농촌의 농경의 생활이 어떻다고요? 고단합니다. 고단한 농촌에다가 밑줄.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돼. 13년에서는 고향의 이야기고 하자 유년 시절이기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2년간 4년에서는 누가 등장했지?
아버지 이연. 오연에서는 어린 누이가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연과 사연에서는 가족에 대한 희생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일게요. 어린 누이의 이미지 어떻다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별 같은 검은 기린 머리를 날리고 있는 어린 누이의 모습.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철 발벗은 아내. 아내는 그만큼 고단한 인생 생활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모습.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주었거든. 그래서 고생했던 가난한 농촌에서 고생했던 아내 그리고 우리 어린 누이를 떠올려 봅니다. 마지막 오연 갈게요. 하늘에 등성한 별, 성금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새벽이 왔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별이 발을 옮겨. 별이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이런 거 좀 동화의 분위기 아니야? 동화적 분위기에다가 밑줄. 별이 까마귀가 우지짓고 청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초라한 지붕에다가 밑줄 가난. 흐릿한 불빛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밑에다가는 시각 가난이라고 적자. 불빛이 환하지를 못한 것보다 흐릿한 불빛 가난. 시각적 이미지. 그런데 그 초라한 지붕의 고향의 모습에 가족들은 어떻다는 거야?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는 거에서 정다운 모습을 기억해줘. 자, 그럼 고향의 이미지는 이거야. 되게 힘겹고 되게 가난하고 되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가족끼리의 사랑에 평화는 존재하는 공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힘겨움의 공간에서의 고통의 공간은 아니야. 힘겹지만 어떻다고? 사랑과 도란도란한 가족끼리의 정이 있는 공간. 단란하고 정다운 가족의 모습에다가 밑줄. 화자라 생각하는 고양이 이미지는 뭐다? 정다움이야, 정다움. 그래서 마음속의 고양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핵심 꼭 체크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 여기에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1년에서는 뭐죠? 평화롭고 평화한 고향은 늘 금빛 계열의 늙은 아버지가 집벽에를 돌아 보이시는 곳. 꿈 많던 어린 시절은 뭐예요?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던 모습. 사연의 어린 노이의 검은 긴 머리를 기억하시고 아내는 사철 발벗은 고생하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오연에서는 초라한 지붕과 흐릿한 불빛이지만 그 속에서 도란도란 거리는 마을의 정겨운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번에 이 시에 사용된 이미지 크게 별표 하나 쓰시고 그 깨우는 흐름과 밤바람 소리는 청각의 시각화. 토속적인 이미지의 소재들을 기억해줘.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지라로의 집백에 이삭을 주는다. 자, 시에 나타난 고양이 이미지를 봤을 때 밑줄 볼까? 일사후에다가 밑줄. 고양이 정경 위주지. 좀 경치 위주지. 정겹고 아름다운 고양이에다가 밑줄. 근데 짝수연의 이사연에다가 밑줄.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양이 모습에다가 밑줄.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드러났어.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양이에다가 밑줄. 후렴구는 너무 절절해. 그곳이 차마 잊을 수 없다. 차마 라는 이렇고요. 되게 절실하죠. 절실한에다가 밑줄. 계속 고향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주제 시행으로 정설에 집약하고 반복의 은율감과 시 이미지의 통일성, 주제를 강조를 합니다. 1번으로 기록. 고향의 평화로움과 가난함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맞아. 평화로움에다가 동그라미 더하기 가난함에다가 동그라미 맞아. 아, 2번 너무 좋아. 2번에다가 별표. 외적인 풍경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치리까 내면은 절절하게 그리워. 아, 너무 좋은 선지야. 풍경과 내면의 조화야. 그리워하는 거에 다양한 감각적 표현, 촉각도 쓰였고 시각도 쓰이고 공감각도 쓰이고 상투적 소재라서 시골 정치고 서정적인 시어는 맞아. 서정적 시어에다가 꼭 그리워하는 거. 근데 이국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좀 그거 아니야. 순수 서정에 전설바다, 모래성 이런 것들이 이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곳이 차마 꿈에들이 지리야라는 거에서 기억이 주는 효과는 뭐다? 하자마자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절절한 부분이야. 시상의 정리, 분위기 형성, 정서 강조, 주제 형성입니다. 니은의 공감각적 이미지 찾을까? 검은 내가 본다, 종소리가 비낀다. 종소리 비낀다에다가 이제 비껴가는 종소리, 청각의 시각화. 비껴가는 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청각의 시각과 종소리 비낀다입니다. 머리맡에 찬물을 쏴, 찬물 밑에다가는 촉각, 쏴 밑에다가는 청각. 선생님 공감각 아니에요? 라고 하면 지닐 수 있는 그냥 두 가지의 심사입니다. 찬물은 그냥 촉각이고 쏴는 그냥 청각이야.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를 못했어. 공감각이 못 돼, 이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리다. 차고 슬픈 것에다가 약간 상반되는 이미지 아니야? 대립적인 이미지 아니야? 차가우면서 슬플 수는 잘 없다라는 거에서 차가움의 이미지랑 슬픔은 뜨거움의 이미지라고 생각한다면 대립되는 이미지지 이 공감각은 아니죠.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이지. 향그러운 꽃이지 밑에 구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시각.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시각. 4번에 다 향토적인 소재들이라면 5번에 함부로 쏜 화살이 향토적 시골의 정치를 느끼게 하지는 않아서 5번 하겠습니다. 5번에는 다음 시간 프린트로 준비할게요. 좀 중요한 작품이라서 정지용의 고향은 다음 시간에 시작. 6번으로 가시죠. 이 시는 고향 마을과 그곳에 살았던 가족들이 꿈에도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노래를 하고 있어. 그래서 평화롭고 흥다운 고향의 전경, 겨울 반풍경이랑 그리고 아버지를 회상을 하죠.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유년 시절의 회상을 해보고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그리고 단란한 뭔가의 정겨운 가족의 모습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많이 힘든가 보네. 그러면 이것까지 다 교재 풀면 되는데 잠시만 하고 갈게. 자, 우리 외박이 끝나고 나서 얘기 같습니다. 이거가 아닙니다. 토요일 날에 쌤이 1시 30분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 1시, 3시 저번에 했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아침에 오전에 볼 수 있으면 오전에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3시, 1시, 3시, 5시 이렇게 세 타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표는 잡을 테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국어사 총정리를 할 거니까 웬만하면 외박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외박 안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외박 가면 영상이랑 개괄적으로 쌤이 튀겨야 되지만 이때 국어사 사고도 끝까지 잘 정리를 할 테니까 국어사 정리하고 남아있는 표현 같은 것들 정리하면 우리 완전 시험 범위 다음 주에 다 끝나고 10일이라는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주말이 일하는 거는 진짜 참 싫으니까 그리고 일요일에랑 금요일에 쌤이랑 같이 1대1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다음 외박 갔다가 다음 주에 금토일 그거를 완전 올인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알았죠?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간씩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월요일 2교시, 화요일 2교시, 그 다음에 목요일 2교시, 금요일 하루쟁이, 야자 1, 2교시, 토요일 날에는 문법국가, 일요일에는 하루쟁이 쌤이랑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든 국어를 내가 방향을 다 잡는다라는 각오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다 풀어와야 돼요. 어미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어. 오케이, 오늘은 일단은 좀 일찍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50분에 쌤이 안 까먹을게요. 50분에 오세요.